최근에 후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가격이 이제 떨어져서 실거래가가 좀 낮아져 가지고 거래가 되는 것들이 좀 보이죠. 그리고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연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쌓이고 있다.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한 것 같아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그래서 후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의 방이 두 개예요. 두 개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이 아파트를 팔고 이제 입지가 좋은 아파트 말고 조금 외곽에 있는 아파트, 좀 넓은 평형의 아파트, 방 3개짜리의 아파트를 좀 사기를 원하더라고요. 자녀가 두 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각방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하고 와이프하고 방 하나를 쓰고 나머지 방 하나를 이제 아이 두 명이 쓰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도 각방을 주고 싶고 아파트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는 현금을 좀 보유하고 좀 외곽의 넓은 평형으로 아파트를 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절차들을 행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핵심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아니라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를 누구나 선호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만약에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국면이 온다면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를 팔고 하급지, 내가 있는 곳보다 나쁜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더욱더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조정기가 계속 오거나 가격의 하락기, 폭락기가 온다고 했을 때 매수자 우위 시장이 돼가지고 내가 이러한 상급지로 이동하기가 좀 더 쉽지.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을 했던 시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전, 2년 전에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많이 올랐을 때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주택을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자들이, 매도자들이 매도를 하기 위해서 물건의 가격들을 계속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제 후배한테는 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녀 둘을 키우면서 경기도 어렵고 힘들고 하겠지만은 네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입지가 좋기 때문에 좋은 주택을 네가 가져가야 된다. 네가 만약에 버틸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택을 가지고 실제로 네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입지가 좋은 곳에 개발 계획들이 더 추가로 뚫리게 되고 지하철 노선 같은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확장이 되고 인프라가 개선되고 그러면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지금 조정이 오고 하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가 언제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보다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팔고 언제든지 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네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너 같은 경우에는 학군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학군 같은 경우에 학군이 왜 중요하냐면 이 좋은 학군의 자녀들의 친구들이 있을 때네 아들, 딸들의 친구들이 같이 성장을 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주변에 허물 없이 지냈던 그 유년기나 어렸을 때의 친구들이 성장해 가면서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친구들이 성공을 하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유대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자격을 받으면서 네 아들, 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다. 하지만은 외곽지에 입지가 좋지 않는 곳에 만약에 갔을 때는 학군에 대한 그런 열망이나 이런 열의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친구들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입지가 좋은 곳에서 살았을 때 그런 교육 환경보다 안 좋은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생각했을 때 입지가 좋은 곳에 지금 현재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런 아파트를 팔고 외곽으로 옮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정말 이 후배가 어렵다면, 그리고 저한테 얘기 못할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아무리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적인 한계가 없으면, 그리고 자금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팔고 하급지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어쩌면 이 후배가 하급지로 이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20년 동안 부동산의 경험들, 투자들,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실제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어려워가지고 정말 좋은 곳에 입지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팔고 지방의 아파트를 뭐 두세 채 사거나 원룸 건물을 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팔고 지방의 원룸을 이제 한 세 채 정도 사가지고 그 원룸을 운영하려고, 월세 수익을 받으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지방 도시의 그 일자리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그 원룸 자체가 공실로 탈바꿈을 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지만은 그 원룸은 공실로 있는 그런 사례들도 많았고요. 실제로 똘똘한 아파트 한 채, 핵심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져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다만 내가 실제로 이러한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를 갖지 못한다면, 이 아파트를 한 번에 점프해가지고 갈 수 없다면, 수도권의 핵심적인 아파트를 가질 수 없다면 이제 외곽에 있는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억짜리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 7억짜리 아파트 이렇게 컨덤 점프, 계단식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좋은 입지의 아파트로 상급지로 이동할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하고 하급지로 이동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이러한 핵심적인 입지에 있는 아파트가 왜 곽강을 받냐면, 만약에 몸이 아팠을 때는 이 주변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외곽지에 있는 그런 주거시설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눈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운전도 못하게 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병원들을 다니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 지역의 입지가 좋은 곳에, 그리고 병원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이 많은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아파트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파는 거지, 하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주택들을 팔아가지고 내가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이런 주택들을 만약에 팔게 된다면 이 주택 부동산을 팔면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이 자금을 좋은 곳으로 흘러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을 때 이 부동산을 파는 겁니다. 그냥 이 부동산을 무조건 팔고 내가 무주택을 유지한다? 이런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주택을 팔게 됐을 때는 다른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게 좋다는 것을 이제 후배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것은, 후배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후배가 이제 제가 44살인데 저보다 이제 몇 살 어리지 않습니다. 그 후배도 저랑 거의 비슷한 나이대인데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무거운 짐을 이제 그 옮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힘을 쓰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무거운 짐들을 옮기고 뭐 상판 같은 것들을 옮기고 또 목재 같은 것들, 나무 같은 것들을 옮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몸도 조금씩 40대가 되면서 이제 아파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배가 하는 게, 형, 이제는 이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많이 하면 10년 정도 50살이 될 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어깨도 아프고 뭐 허리 디스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일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내가 다른 일을 선택해가지고 직업을 이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제 구독자분들 중에 20대, 30대부터 70대 분들까지 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슴이 뛰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몸으로 직접 떠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40살이 되고 50살이 됐을 때 만약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그때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내가 20살 때부터 애초에 내가 내 사업을 하고 내 일을 하고 내가 무언가 지속 가능한 일을 계속해가지고 무언가를 쌓아왔다면, 성취해 갔다면, 그리고 그런 업적들을 쌓아왔다면 아무래도 나이가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건데, 이 후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도 아니면서 직장 그 일을 하면서 무거운 짐들을 계속 옮기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이제 추후에는 본인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만의 투자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창업을 빨리 본인 것으로 만드셔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부동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어떤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을 만든 적이 없다. 그렇다면은 그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부동산으로 내가 자본소득을 얻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라면은 1주택자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주택자가 되는 그거부터 이제 내가 자산의 증식을 부동산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주택자가 되거나 아니면 비주택을 통해 가지고 월세의 흐름을 만든다던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런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면서 여러분들의 투자로 연관시켜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돈이 나오는 그 돈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사업을 해야 된다. 본인의 일을 해야 된다. 저기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이제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물론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 높으니까는 돈 많이 받죠. 하지만은 차부장 이상 달고 임원급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3%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과장 되고 차장 되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에서 이제 50살이 안 되는 그 사이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연관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연관되는 일을 못하는 직업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전에 미리 내 사업을 준비하고 어떤 창업을 할 건지 어떤 내 일을 할 건지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내가 만약에 80살까지 살게 된다면 이 과정들을 누구나 다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60살, 65살까지 정년퇴직의 나이가 있다고 하면은 65살까지 내가 하나의 직장에서 일을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공무원들 빼고는. 그렇게 된다면 내가 50살이나 40살이나 이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은 계속해서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활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내 아이들 학원비도 들어가고, 내 돈도 차비도 들어가고, 내 고정 비용들도 들어가고, 집 대출 비용도 들어가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어디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투자 중에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은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영상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루라도 빠르게. 가격이 싸게 사야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죠? 싸게 사면 좋겠지만은 비싸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를 사야 되고 주택을 사야 되고, 그리고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빠르게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랐는데 더 가격이 떨어져야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니요, 앞으로는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눈앞에 보는 건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막상 그렇게 떨어지면 또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인드셋을 내가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건이 된다면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 가지고 삶의 안정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어떠한 사업들 또는 창업들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트렌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구도가 여러 가지를 만들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월세도 나오고 아니면 전세를 통해 가지고 그 이익분을 내 수익으로 만들고 또 다른 수익원을 통해서도 나오고 월급을 통해서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조금해도 괜찮습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익은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 후배의 얘기처럼 일을 하면서 본인의 직장 생활에만 집중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누구나가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직장 생활하면서 다 열심히 해요. 그래야지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본인이 돈 받을 만큼은 다 열심히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번 외의 시간, 남는 시간에 얼마나 잠을 줄이고 술을 안 먹고 다른 사람들과 놀지 않으면서 누구나 다 하루에 24시간인데 그 시간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게 내 인생의 역량들을 넓혀 나가느냐. 거기에서 인생의 갈림길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늘 술 먹고 놀고 늦잠 자고 일요일마다 게임하고 하면서 본인의 삶은 본인 그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게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놀고 술 먹고 자고 할 때 그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를 준비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작을 하면서 본인의 사업, 본인의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의 왕국, 사업체를 만들면서 이 인생을 이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죠. 제가 그 후배하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너는 지금까지 그 일, 직장 일을 하면서 몸까지 쓰는 일을 하면서 너는 열심히 하면서 많은 노하우들이 생겼을 건데 너는 그 노하우들 이외에 그 사장, 오너가 돈을 벌게끔 해준 거다. 앞으로는 네가 돈을 벌 수 있는 일, 네 사업, 네 왕국을 만들 수 있는 일이 무언가인지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창업해가지고 네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가 하고 있는 일과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네가 지금 현재 연관돼 있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관돼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네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구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단기간에 지금 당장 그만두고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넓은 숲을 그려보고 그 숲에 어떤 나무들을 심을 것인지 그리고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들을 네가 딸 것인지를 하나하나 1부터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그게 잘 되면은 너의 왕국이 돼가지고 너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가 좋은 경험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하나 두 개씩 쌓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네가 원하는 왕국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제 이 후배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어느 50살이 되거나 데드라인이 왔을 때 그때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2억 3억 원의 퇴직금을 가지고 치킨집을 오픈해가지고 모두 말아먹고 실패하고 또 내가 투자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들 얘기만 듣고 지주택에 진행이 안 되는 그런 투자 물건들을 샀다가 모두 다 날리고 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 구독자분들 중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좀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내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만이 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 기회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무언가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풍요롭게 그리고 이 긴 인생을 여러분들의 왕국 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두 개씩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후배하고 좀 통화를 하면서 그냥 생각났던 얘기들을 좀 주저리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